할리 데이비슨 광주점 영업 종료, CF 모토 675 SRR 인증 중, KTM 공장 생산 또다시 중단, 관련 직원은 주 30시간만 일하며 월급 적게 받아.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도 히말라얀을 타고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히말라얀 450도 처음 사서 탔을 때는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 굉장히 높게 느껴져서 부담이 컸고, 특히 가만히 세워두었을 때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처음에 일으켜 세울 때 제가 다리가 좀 짧다 보니까 양쪽 발이 동시에 안 닿고 한쪽 팔만 닿아서 발 하나의 힘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타다 보면은 적응이 되겠지 하고 열심히 꾸준히 타고 다닌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몸에 슬슬 익으면서 많이 편해졌어요. 인터셉터도 처음 샀을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서 야, 이거 오래 못하겠다 싶었는데 어찌저찌 별 생각 안 하고 계속 타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히말라얀도 처음에 너무 몸에 안 맞아서 그냥 작은 게릴라를 살 걸 그랬다 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인터셉터 때처럼 적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탔더니 정말로 이제 한 달째가 되니까 굉장히 몸에 많이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오토바이를 살 때 최대한 자신의 키와 다리 길이 등 신체 조건에 맞는 바이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도저히 못할 정도만 아니면 계속 타다 보면은 몸이 오토바이의 반대로 익숙해져서 편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바이크나 알차, 허리가 굉장히 숙여지고 무릎도 많이 굽혀지고 핸들도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허리, 어깨, 무릎이 처음에 탈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오래 타다 보면은 어느새 좀 익숙해져서 하루에 200-300km도 필요하지만 그냥저냥 잘 다녀오시곤 하시죠. 이렇듯 포기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타보시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할리 데이비슨 광주점 영업 종료 안내 소식입니다. 그동안 광주점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살려보려 한다는 댓글도 달리면서 희망을 가져보았던 할리 데이비슨 광주점이 2025년 4월 30일 수요일을 끝으로 완전히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광주점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점 영업 종료 후에도 정비 및 관리 서비스는 전국 공식 지점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게 돌던 할리 데이비슨 광주 지점의 폐업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네요. 결국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던 분들은 정비 및 관리 서비스를 받기가 조금 난감해졌습니다. 물론 정비 관련 업체를 만들어서 불편이 없게 할 거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광주 할리 데이비슨이 사라지면 제일 가까운 곳은 대전점 혹은 창원이나 대구점이죠.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대전점으로 가자면 이륜차 기준으로 2시간 46분이나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참 난감하게도 대전점 역시 지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주황색 10번이 대전점이고 14번이 천안점인데, 대전점 역시 상황이 안 좋아서 대전점을 정리하고 천안점에서 이 지역 전체를 소화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 다 소문일 뿐이긴 한데, 아무튼 대전점이 정말로 사라지게 되면 광주점이 사라져서 대전점으로 오셔야 하던 분들은 무려 3시간 20분을 달려서 천안점까지 가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점이 광주점과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웠는데 사라지게 되면 더 멀리 있는 천안점으로 가야 되니까요. 대전점도 멀었는데 천안점까지 가야 된다면 참 난감할 것 같고, 차라리 광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요? 광주점에서 창원까지는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멀리에 있고, 그렇다면 창원 말고 대구는 어떨까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이륜차 기준으로 광주점에서 대구점까지는 4시간 57분이 소요된다고 네이버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나옵니다. 짧지 않죠. 그나마 광주점에서 가까운 게 대전점과 천안점인 상황이고, 대전점이 만약에 소문대로 정말로 사라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천안점까지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주점에서 천안점까지 3시간 20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서비스를 받으러 3시간 20분을 갔다가 3시간 20분을 다시 되돌아오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 전라도 지역에 할리 데이비슨 정비를 위한 서비스 센터가 공식적으로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광주점의 폐업으로 할리 데이비슨의 광주 지역 서비스망이 잠시 부재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다음은 KTM 소식입니다.
주황색으로 유명한 KTM이 파산 신청을 해서 주식이 급락하고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죠. 재고관리 실패로 본사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23년식, 24년식 재고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22만 대에서 23만 대가 넘게 남아있어서 할인을 엄청나게 때려서 판매를 하는 등 재고 물량을 틀어내고 있고, 또한 BMW가 한때 KTM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며 인도 모터사이클 회사인 바자즈 측에서 KTM의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해주며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회사 바자즈 모터스에서 KTM에 무려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바자즈 모터스가 KTM에게 생명수를 대주면서 무려 49%의 지분을 갖게 되었는데, 문제는 또 KTM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달 겨우 재가동시켰던 KTM의 공장이 중요 부품 부족을 이유로 2025년 7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오랫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겨우 다시 공장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하고 또 가동을 중단한 게 큰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부품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KTM 직원들도 어려운 회사 사정 때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주 30시간만 일하면서 월급도 적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자즈 측으로부터 현금 투자를 받은 직후 KTM 측에서 CF모터 영국 및 유럽 쪽 유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자즈 측의 입김으로 인해서 KTM이 CF모터 영국 및 유럽 쪽 유통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CF모터에서 관리하는 중국 KTM 생산권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KTM이 많이 힘들 때 바자즈 측에서 긴급 유동성 수여를 해줘서 KTM이 다시 기사 회생하는가 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인지 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문제는 KTM이 이렇게 휘청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경영 문제인지 품질 이슈 때문인지 몇 번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어서 경영 능력에 대한 큰 불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관리 미숙과 재고 관리 실패, 그런 와중에 가스와 허스크바나를 또 인수를 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만 제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바자즈와 투자단 측에서 계속해서 경영 개선을 촉구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CF모터의 675 SRR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던 675 SRR이 국내에서 드디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675 SRR은 CF모터 측에서 제작한 3기통 675cc 스포츠 바이크 모델이죠. 11,000rpm에서 무려 9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70Nm 8,250rpm에서 발휘가 되고, 앞쪽비는 11.5대 1, 앞뒤 17인치 휠에 앞 120, 뒤 180의 타이어가 큰 게 들어갑니다. 또한 중국산답게 옵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고, T박스 옵션, 그리고 라이딩 모드 당연히 들어가고, 퀵 시프터 및 USB 포트 C타입과 A타입을 동시에 지원하고요. ABS도 당연히 듀얼 채널로 앞뒤 다 들어가 있고, TCS도 장착되어 있으며 두 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도 프론트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압축비가 11.5대 1이라서 이거 혹시 일반유가 가능한 부분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설마 고회전 엔진인데 일반유는 아니겠죠. 저도 여러 번 속아서 일반유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트고는 810mm로 스포츠 바이크 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810이면은 키가 163cm로 작은 저도 탑승이 가능한 수준의 시트고이고요. 현재 보시는 게 네블라 블랙 컬러이고, 이게 네블라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가 휠도 청록색이랄까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이쁘고 마음이 드네요. 675 SRR 핸들바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스포츠 바이크답게 세프라이트 핸들을 장착하고 있고, TFT 디지털 계기판이 저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네요. 사진을 보면은 마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CF모터가 요즘 내놓고 있는 바이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정말 마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알아보게 되는데, 또 CF모터 바이크가 마음에 드는 점이 바이크들이 우리랑 똑같은 아시안인들, 중국인들이 만드는 바이크라서 그런지 시트고가 좀 낮습니다. 유럽이나 인도 쪽은 약간 백인 계열이라서 그런지 시트고가 대부분 높은 편인데, 시트고가 저같이 작은 사람에게도 접근성이 좋게 느껴질 정도로 상냥하고, 675cc 스포츠 바이크인데 810mm의 시트고,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바이크는 참 저는 마음에 다 들어요. 450 SR 타시는 분들도 다들 지금 고평가 중이셔서 바이크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모토스타 계열 서비스 센터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적은 상황이라서 그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합천에서도 CF 모토스타 계열 대리점을 가려고 하면은 대구점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던데 현재 수도권에 대리점들이 대부분 밀집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대리점이 좀 늘어나서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 좋아지면 450SR, 450MT, 450CLC, 675SRR 등 판매량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도 조금 싸게 내놔준다면, 서비스 센터도 늘어나준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옵션, 그리고 중국 제품들이 휴대폰 연동 서비스가 꽤 잘 되어 있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신생 회사, 젊은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기술들을 오토바이에 적용하는 속도가 빨라서 젊은 바이커 유저들이 보기에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품질 그리고 빠른 신기술 적용 등을 좀 강하게 어필해 본다면 의외로 중국 제지만 한국에서도 꽤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할리 데이비슨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리더니 광주점이 정말로 폐업을 해버렸네요. 할리가 어렵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하는 걱정도 많이 들고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불경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고가의 라인업을 주력으로 한 브랜드부터 지금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면 고가의 바이크를 외면하고 비교적 저렴하고 괜찮은 바이크를 찾기 시작하다가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오토바이라는 취미 자체가 상대적으로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라서 안 그래도 작은 대한민국 이륜차 시장 전반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드네요. 요즘 대한민국이 경제가 역성장을 했다는 등 불안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상황이 얼른 개선이 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